안녕하세요. 와인 성형외과 실장 우정은입니다. 이재성 원장입니다. 원장님 조금 풀리신 것 같은데요? 긴장이? 아닌가요? 로봇이랑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AI 이재성 원장님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드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드름 치료 방법 중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드름 치료에는 주로 약물 치료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 가지고 내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먹는 약, 바르는 약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약물의 성분에 따라서도 항생제를 사용할지 피지 조절제를 사용할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피부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균 중에 특정한 균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은 여드름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은 먹는 항생제 또는 바르는 항생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 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량이 좀 많은 경우, 기름기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노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피지선을 막아가지고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지 분비량을 좀 줄여가지고 그런 모공을 막는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먹는 피지 조절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피지 조절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왜 거부를 하시나요? 아무래도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좀 건조감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피부뿐만 아니라 입술이나 눈 같은 점막까지도 좀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조감이나 피부 민감도가 조금 증가해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나 보습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충분히 사용하시라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저 치료가 있다고는 하셨는데요.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드름처럼 좀 일시적인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색소 침착이라든지 흉터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가 쉬워집니다.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이라고 하는 게 짧아도 반년, 길면 1, 2년 이상 지속이 되는데요. 그런 경과를 조금 더 빠르게 호전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붉은 흉터라든지 함물 흉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종류의 혈관 레이저라든지 흔히 프락셀로 많이 알고 계시는 흉터 레이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PTT 또는 광열 치료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물질을 얼굴에 도포를 한 다음에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유효한 성분이 좀 체내에서 반응을 유발을 해가지고 피지 분비량을 좀 줄이거나 피부 재생을 좀 도와주거나 이런 치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염증 주사나 이제 압출로도 이제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염증성 병변이 지속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터라든지 색소 침착 이런 우려가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잘 조절을 해주는 것이 그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겠는데요. 필요한 경우라면은 압출이나 염증 주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게 흉터의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겠습니다. 압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정에서도 쉽게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2차적인 감염이나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이지만 클리닉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에는 필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링은요? 모낭에 각질이 좀 많이 쌓여서 발생하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필링이 좀 효과가 좋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리실산이라든지 레티놀 같은 성분이 포함이 된 홈케어용 제품들도 좀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각질을 좀 많이 제거를 하는 시술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은 피부 민감도가 증가하거나 오히려 좀 여드름이 더 많이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압출을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적절하게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정도의 필링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원장님 얼굴을 지금 제일 가까이 본 것 같거든요. 엄청 좋으시네요. 피부과 원장님들이 이렇게 피부가 다 좋으신가 봐요. 좀 뽀르지 하나가 없으세요? 관리하시나요, 원장님? 저 누구랑 얘기하나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평소에는 안 나거든요, 제가. 근데 꼭 이렇게 중요한 일정, 다음날에 뭐 내가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꼭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요. 오늘도 여기 하나가 올라왔고, 그 전에도 제가 2달 전에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가 올라와서 이걸 제가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이 주사를 맞고 턱이 패인 거예요. 이 패인 거 안 돌아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원장님? 로딩 중입니다. 아무래도 염증 주사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소량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방이 조금 높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염증 주사 안 맞았으면은 더 크게 흉터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완전히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 흔히 리쥬란으로 알고 있는 PN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조금 주사를 해주면 조금 더 빨리 돌아오니까 촬영 끝나고 주사 한 번 더 놔드릴게요. 원장님 알잖아요. 저 통증 못 참는 거. 저는 주사 정말 싫어. 저 오늘 까신 것 같아가지고 한 대만 놔드릴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랑 같이 여드름 치료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드름의 뭐 초기 단계인지 뭐 흉터가 남아있는 단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서 볼펜으로 짜가지고 흉터가 생겼다, 필링지 사용해가지고 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원하시지 마시고 이른 시기에 적절하게 내원하셔가지고 충분한 상담 후에 적절한 치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원장님은 적절하게 이 단어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적절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적절하게 뵙겠습니다.